30년간 쉼없이 배우, 연출가 남용호로서 계속 달려오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 열정과 모습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뭘까? 뭐가 나를 이렇게까지 계속하게 만들었을까? 그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떤 것 한 가지로 꼽기가 참 어려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옹고집전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무대 섰던 게 내 첫 연극 경험인데 그곳은 부산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그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으셔서 초등학교 전학만 열 몇 번을 다니는 바람에 그 최종 종착지는 대전이지만 그 바로 직전이 6학년 때 부산이었는데 그 부산에 전학 가서 1년 6학년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회대에서 옹고집전을 공연을 하게 된 것 하나가 이제 나의 첫 연극 경험의 시작인데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확신을 줬던 것 같아. 명호가 너는 재능이 있구나. 연극을 계속 해봐도 좋겠어. 라는 것. 그러니까 그 처음 경험에 선생님의 그 말은 너는 이걸 잘하고 이걸 마치 나도 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가 있었는데 밖에서 보는 선생님이 너 이거 해도 좋겠어 재능 있어라고 하니까 확실해진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쭉 살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게 나한테 있다. 그럼 그건 뭘까? 그것일까? 뭐 타고난 끼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6학년 때 그 경험이 나한테 또 각인시켰을 수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생활 뭐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지역에 기회가 없다 하지만 어쨌든 나의 노력이든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든 끊임없이 있었다. 어느 방향에서의 기회든 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다. 운명인가? 뭐 어쨌든 특별한 어떤 것이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안팎으로 계속 그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짚자 그러면 최초의 그 경험이 나에게 확신을 줬다. 그리고 그 확신을 나는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연극이. 만약에 연극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다른 일을 했던지. 근데 연극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좋으니까 이게 내가 좀 뭔가 부족해서 절망이나 좌절을 겪어도 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지 않다. 이걸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라고 느꼈다면 아마 어느 지점에선가 턱 걸렸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는 이게 나의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회마다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미, 행복감, 소소한 만족감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아주 감사하게도 가장 큰 여성으로서의 고비는 출산, 육아 이게 여배우들한테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과 내 동생들이 아이를 긴 시간 동안 돌봐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도 연극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출산과 육아 이후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결혼하거나 출산을 앞두거나 한 후배들이 간혹 얘기를 해요. 선배님 어떻게 아이 낳고 어떻게 연극 계속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난 100% 우리 엄마 덕이야. 나는 굉장히 큰 행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서 그 시기에도 내가 연극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해요. 이를테면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쉽게 돌봐줄 수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동안 연극을 할 수 없는 배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의 도움이 컸죠. 출산과 육아 이후에는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죠. 네. 행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오랫동안 활동을 위해 꾸준히 지켜본 것과 포기한 것이 있을까요?
음, 음, 아, 꾸준히 지켜온 것은 그게 있어요. 연극 작업이라는 게 에브리데이 365일 매일매일 되지가 않아요. 이 루틴은 프로젝트, 작업을 중심으로 두세 달 시작부터 끝이 있고, 그리고 뭐 휴지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쭉 이어질 수도 있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불규칙하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도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 작업 이외에, 프로젝트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취미생활, 연극을 중심으로 도움될 만한 것들은 다 했죠. 한 10년간 웬만한 장르의 춤은 다 배워봤고, 그리고 뭐 민화를 그린다든지, 책을 미친 듯이 본다든지, 그것들이 대체로 내가 다음 작업을 위해서, 아니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는 굉장히 필요했던 작업들이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던, 아니면 뭐 배우로서의 몸을 만들게 되는 어떤 스킬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되든, 아니면 분석을 위한 어떤 공부가 되었든 간에 연극 작업을 위한 나의 취미 생활로서 여유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로서 그런 것들을 막 채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포기한 모습. 그래서 이게 그 지켰던 루틴 뭐이었던 것 같고, 지켜왔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포기했다고 생각할 만한 게 없네요. 그닥 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연극만 했다고 해서 포기한 거는, 포기했다기보다 하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선우하고 우리 아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거, 가족 모임에 못 나갔던 거. 지금의 내 조카들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끔 가족 모임에 나가면 고모 어쩐 일로 오셨어요? 고모 어떻게 시간이 돼서 오시게 됐어요? 조카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불규칙한 우리 직업 특성상 가족의 모임이 정해져 있어도 일이 우선이니까 항상 연습, 리허설, 공연을 중심으로 가족의 뭐 일들이 뒷전이었던 건 2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대소사에 많이 못 참여했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잠시 조금 2순위로 밀려났던 것은 아마 가족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반복이 되니까. 네네,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네요. 넘어갈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프기도 많이 아픈 적도 있었고,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본 체력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기본적으로는 타고나기를 아주 좋은 신체와 건강함을 타고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깎아 먹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건강관리법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주신 기초 체력이나 타고난 어떤 신체적 조건이 건강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어쨌든 몸을 써야 되는 직업이니까 뭐 춤을 계속 배웠다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조금 훈련이 됐다?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 달간의 휴가가 주어졌다면 음. 어떤 걸 하실 건가요? 한 달 휴가 길다. 뭐 별로 쉬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뭐 공연 끝나고 한 이틀 지나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빨리 다음 작업 막 준비하고 이러는데, 한 달이라. 한 달 쉰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프리다이빙, 최근에 좋아하고 있는 프리다이빙을 조금 좀 밀도 있게 다시 트레이닝 해보고 싶고, 물에 들어가는 시간 좀 늘려서 그거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금 집중적으로 즉흥으로 퍼포밍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여행 이런 생각은 나한테 없는 생각이거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이게 몇몇 지인 있어요. 몇몇 지인하고는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지, 또는 누구랑 어디 가보자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시간이 주어지면 뭐 프리다이빙이나 신체 훈련을 통해서 몸을 훈련하는 과정 조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행 뭐 일주일 단위로 뭐 몇 군데를 다녀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어디 소소하게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하고 여행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럼 한 달을 그렇게 보내면 좋겠네요. 네.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반복되고 피곤한 일상이 버겁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힘들죠. 최근엔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무릎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좀 아프다, 막 힘들다, 힘에 부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몸이 그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버거워. 버겁다기보다는 적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 무릎이 좀 이렇게 아프니까 살을 조금 빼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신체 루틴을 연습하는 걸 좀 이렇게 바꿔서 내가 좀 연기에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연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때때로 이건 좀 되게 다른 허전함인 것 같은데, 최근에 공연 끝나고도 옛날에는 굉장히 허망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허전하다? 왜냐면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을지를 세야 돼요. 이제는 점점 더 세워야 돼서 한 무대 한 무대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잘 시작하고 잘 끝내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30대를 20대 30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지금 바빠. 빨리 뭘 하고 빨리 끝내야 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나는 이제는 하나를 잘 시작해서 하나를 잘 끝내서 잘 보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약간 체기가 생겨서 안 끝났어. 이런 찝찝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좀 허전하더라고. 내 욕심을 낼 수는 없으니까. 좀 공연이 끝나면 조용히 같이 참여했던 멤버들이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작업하면서 어땠는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뭘 감각했는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조금 잘 해서 마무리를 딱 하고 끝내고 싶은데, 대체로 요즘은 그런 엔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체로 좀 시끄럽고 심란하고 바쁘고 이렇게 작업들이 끝나서 내가 적어도 작업을 꾸릴 때는 그 엔딩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하죠.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버거워요. 조금은 이제는 진짜 신체적으로도 좀 버겁다, 힘들다라는 감각들이 몸으로, 심리적으로보다는 몸으로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압박을 주지 않는 무대, 내가 평소에 몸을 잘 준비해서 남명옥이 할 수 있는 무대들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30년은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무대로서 남명옥을 여기까지 딱 있고,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쭉 이제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신체를 훈련하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나의 또 다른 30년을 정리를 해가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버겁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또 나름대로 뭐 그 삶을 살아가겠죠. 네. 스스로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좋은 삶인 것 같나요?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나요? yes. 뭐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 난 이상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꿈꿔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저한테 그냥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향을 꿈꾸지 않았으니까 이것밖에 모르잖아. 선택지가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나에게 잘 맞는 삶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랑 비슷한데, 다시 그 질문 들을 때마다 다음 생에는 연극 배우가 아니라면 무용수를 하겠어. 뭐 사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생겨났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살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나는 만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쁘게 살아온 것에 비해 허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대체로 그거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많이 와요. 그냥 일로서 연극을 마쳤을 때는 그런 허무함, 허망감이 오지 않아. 연극은 그냥 말 그대로 플레이예요. 그래서 인간이 있고 연극이 있어요.
그래서 연극은 그냥 장치예요. 굉장히 즐거운 장치야. 인간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장치라서 연극 때문에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치이고 힘들고 배신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할 때 확 오죠. 허망함, 배신감 뭐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반대로 사람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 사람 때문에 뭔가 가득 차고 따뜻하고 행복한 작업으로 마쳤을 때 만족감이 크고 행복하죠. 그 반대였을 때는 절망감과 허망함이 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막 그 허망함이나 배신감 때문에 막 힘들 때는 따로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막 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또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우울해지잖아요.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 다음에는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 분노를 조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계속 욕하고 싶으면 욕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욕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좀 발산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가고 그게 절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좀 사라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막 그 화가 나고 절망감이 생기고 하는 시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욕하고 막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화났다고 얘기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다가 조금 정리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아니어도 별일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낸다, 화가 나면. 그리고 슬프면 슬픈 대로 운다. 그리고 당장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 조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 이게 제가 정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일상을 놓지 말아라. 네, 이게 제 방법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배우는 어떤 성장을 얻었을까요? 그 사실 배우로서는 되게 힘든 지점들은 작품마다 오는 것 같아요. 작품마다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밖에 못했지? 해결한 게 너무 해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뭐 이런 생각들은 작품마다 다 와요. 안 그랬던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시 배워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매 작품이 끝날 때마다 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제자리 같다는 생각 또 배우로서 항상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그걸 인식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다음 작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음 작업에서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배우가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느낀다는 얘기를 간혹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나 만족한다는 100%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뭐가 부족하고 되게 완성이 안 된 채로 뭔가 끝난 것 같은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외부로부터 칭찬받는 거나 이런 것들로 그냥 위로를 삼는 거야. 그렇지만 마음엔 항상 내가 뭘 해결하지 못했어. 뭘 더 해야 돼. 이런 게 남죠. 미련으로 남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요즘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 막 얘기도 나누고 정리하고 싶고 그렇게 못하지만 과거에 나도 젊었을 때는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집중했었으니까 지금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후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동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동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때때로 있는데 완벽하게 나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민에 봉착했을 때 뭐 이야기 나누고 위로를 얻고 하는 사람들은 몇몇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확 다 얘기해서 해결이 된다거나 해결점까지 같이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숙제로 늘 남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나이와 경력대의 동료가 있으면 그게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 맞아요. 뭐냐면 그것도 있어. 지금은 이렇게 둘러봐도 내 나이대에 나만큼 이렇게 쉬지 않고 작업을 해서 아이도 있고 뭐 하고 이런 나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배우를 못 찾아요. 이 사례가 많지가 않고 옆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란 쉽지가 않고 음. 또 연극 작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얘기하기엔 지금의 이 젊은 후배들은 너무 바빠.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들한테 조금 피곤한 일이야. 그러면 그 남영욱 배우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막 30년 동안 혹은 아이를 낳고 그 어떤 세월을 지내는 동안 지금 이렇게 배우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나와 지금 비슷한 조건을 가진 배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나처럼 어떤 아까 말했던 행운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꾸준히 해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또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같이 작업했던 그 후배 연출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되게 힘드셨겠어요. 외로우셨겠어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제 상대 역인 배우를 찾느라고 정말 많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공연 시즌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나 지역에는 선생님 없어요. 이 커리어와 이 이미지와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를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어요. 그런데 문득 선생님은 어떻게 이 세월을 버텨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외로우셨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했지. 그렇구나. 내 친구 없구나. 친구가 없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되게 너 그랬어? 나도 그렇지.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어. 우리 그랬잖아. 이거 할 친구가 없고, 심지어 무대에서 비슷한 경력이나 비슷한 커리어를 가지고 비슷한 나이 또래로 맞붙을 배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게 또 공허함이라면 공허함이겠고, 또 내가 그걸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작업자로서 계속 사실은 더 나은 예술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사고를 확장하고 계속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또래 혹은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뭐 롤모델이나 어떤 식의 좀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있지만 별로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되게 젊은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확하네. 많이 하거든요. 맞아. 내가 지금 한 몇 년 됐어. 진짜 노력했어. 어떻게 하면 후배들이 더 연극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후배들하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이 접점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한 2, 3년간 진짜 애쓴 거 같아. 노력했어요, 정말. 그래서 후배들이 한다고 하는 공연은 일부러 다 찾아가서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작업이 나의 결과 맞으면 나 작업 너무 좋았다. 다음에 꼭 함께 하자. 어떤 조건이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작업들이 지금 올해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정말로 그게 그냥 거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접점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작업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헌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들은 지금 막말로. 그러니까 내가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 과거에 남명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역시도 젊은 후배들하고 작업하려면 내가 어필하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결해내야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나로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후배들한테 저기 분장실에서도 그렇고 미는 게 있어. 단역 환영. 단역 환영. 왜냐면 되게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이렇게 대선배나 선생님을 불러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단역 환영 뭐 이러면서 외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작업 안에 내가 인해야 다음 작업을 또 도모할 수 있고, 그 작업 안에서 호흡들을 나눠봐야 지금 어떤 감각들로 후배들이 연극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단역 환영은 야 뭐든지 괜찮으니까 껴줘봐. 나도 배워보고 나도 노력해볼게. 이런 이제 신호를 던져주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싶고, 남명옥은 남명옥의 배우로서의 세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즉흥성을 강조한 몸이 준비된 연극들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제 그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